바지 주머니에 넣었을 때 모습 보여주세요. 주머니 넣어보면 되지. 나 노트 20 울트라 쓴다. 과시. 패션의 완성은 울트라지.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스마트폰은 우리 손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기에 대단한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사소한 특징 하나하나가 일상에서 참 크게 다가오는 물건입니다. 오늘은 제가 노트 20 울트라를 실사용하면서 느꼈던 생활 밀착형 후기 들려드릴게요. 지난 노트 10 시리즈는 플러스 모델과 일반 모델의 끝나누기를 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트 10은 170g이라는 노트치고는 굉장히 가벼운 무게감에 대화면에 S펜까지 쓸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었죠. 하지만 이번 노트 20 시리즈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노트 20와 노트 20 울트라로 모델명이 달라지면서 두 제품이 같은 시리즈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큰 차이가 있었던 거죠. 외장 메모리, 화면 해상도, 램 용량, 배터리는 물론이고 후면 소재도 플라스틱과 유리로 나뉘고 카메라 스펙, 화면 주사율, 패널 디자인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은 급을 이렇게까지 나눠놨으면서 크기와 무게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노트 20의 크기는 노트 20 울트라와 큰 차이가 없고 무게도 170g이었던 노트 10과는 달리 190g이 넘어요. 급 나누기에서는 밀려났지만 같은 디자인에 훨씬 더 실용성 높은 크기와 무게가 메리트였던 노트 10 때와는 다르게 노트 20는 정말 급 나누기에서도 밀려났는데 크기나 무게도 그다지 실용적이지 않은 제품이 나와버린 거죠. 이럴 바에는 성능이라도 빵빵한 울트라 모델을 사야겠다 싶어서 결국 이렇게 노트 20 울트라 모델을 구입했죠. 대화면으로 영상을 볼 때나 게임을 할 때 눈이 시원하다는 점은 좋지만 조금만 더 작게 나왔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디자인 관련해서는 카툭튀 관련해서 얘기가 제일 많았는데 사실 저는 카툭튀를 그렇게 신경 쓰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S펜과 필기를 주요 아이덴티티로 내세우는 노트 시리즈에서는 좀 다르죠. 카툭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심미적인 부분에서의 이야기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제 경험상 웬만한 금손이 아니고서는 손에 이렇게 노트를 든 상태로 필기를 제대로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안정적인 필기를 위해서는 꼭 이렇게 책상에 올려놓고 필기를 해야만 하죠. 하지만 노트 20 울트라는 카툭튀가 너무 심해서 케이스 없이 쓴다면 제대로 필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케이스를 끼우면 어느 정도 보완은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기본 구성품으로 들어있는 투명 케이스인데요. 이걸 끼워놓고 필기를 하면 그나마 좀 안정적이죠? 하지만 왼손잡이한테는 이마저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카메라가 오른쪽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왼손잡이 입장에서는 기본 케이스를 쓴다고 해도 똑같이 덜컥거릴 수밖에 없거든요. 오른손잡이도 왼쪽 끝부분 화면에 글씨를 쓸 때는 덜컥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안정감을 원한다면 이 카메라 선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이 튀어나와 있는 엄청난 두께의 케이스를 껴서 사용해야만 한다는 거죠. 안 그래도 크고 무거운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쓸 거라면 차라리 필기를 안 하고 말지 하는 생각까지 들고 나니까 이번 노트 20 울트라의 카툭튀는 노트 시리즈의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주범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트, S펜, 필기라는 3박자가 조화를 이뤄야 될 판에 노트 시리즈를 사고도 카툭튀 때문에 불편해서 필기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랄까 S펜이랑 노트 개발자 그리고 카메라 개발자가 서로 막 싸우다가 결국 그냥 야 넣고 싶은 거 다 넣어 해서 나온 그런 결과물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계의 방향성이 뭔가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건 많이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근접 촬영에서 독특한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보통은 너무 가까우면 이렇게 초점을 잡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이때 화면을 보시면 EX라는 버튼이 새로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걸 눌러보시면 줌이 쫙 당겨지면서 뒤로 물러나라는 안내문이 나오는데요. 이 상태에서 뒤로 물러나 보면 근접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광각 카메라가 아닌 다른 카메라로 전환이 되는 건가 싶어서 초광각 카메라와 망원 카메라를 각각 손으로 가리고 실행을 해봤는데요. 계속 화면이 잘 보이는 것으로 봤을 때 그냥 광각 카메라 자체에서 2배 줌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거나 결과물을 보니까 꽤 만족스러워서 이런 식으로 근접 촬영을 대체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S20 울트라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근접 촬영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동안 초점거리 안 맞아서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보세요.
셀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면 가장자리에 완전히 붙지 않는 이상 엄청나게 왜곡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피부 보정 효과 같은 것도 되고 얼굴 보정 기능도 들어가 있고 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광화 5배줌은 아주 밝은 곳이 아닌 이상 촬영을 할 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돼요. 자, 지금 이게 5배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자칫 흔들리면 굉장히 흐릿한 사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손으로 들고 찍는다라고 하셨을 때는 꼭 초점을 잘 맞추시고 이렇게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견디면서 찍어야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고요. 아까 전에 제가 4배 줌에서 찍은 사진인데 엉망이죠? 이런 사진도 심심치 않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상 올라가는 디지털 줌, 50배 디지털 줌은 거의 망원경으로 막 당겨서 찍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제 문제는 삼각대가 없는 경우 이런 흔들림이나 화질면에 있어서는 그닥 쓸만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촬영 후에는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처리를 거쳐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 좀 더 뭉뚱그려진 느낌으로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S20 울트라 때 100배 줌을 보면서 저건 너무 과하지 않을까? 50배 줌 정도면 충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50배 줌을 또 경험하고 나니까 50배 줌도 투머치인 것 같아요. 야간 촬영 기능은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 지금 보시는 건 이렇게 보이잖아요. 거의 흑백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지금 어두워가지고 야간 모드가 자동으로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5초, 지금 또 6초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게 노출 시간이고요. 이 상태로 촬영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촬영을 하고 나면 여기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색깔도 다 찾아주고 야간 모드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먼저 유경 문제는 후면 맨 위에 있는 초광각 카메라의 렌즈 부분과 외부 보호 부분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고 유격이 보인다는 거고요. 먼지 이슈는 카메라 렌즈 안쪽에 먼지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카메라 렌즈 안쪽에 이슬이 맺히는 결로 현상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미 다른 분들이 많이 테스트를 해보셨더라고요. 노트20 울트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고요. 방수가 되는 다른 기종에서도 다 나타나는 현상이긴 한데 노트20 울트라에서 유독 더 심하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저도 직접 테스트를 해봤어요. 벤치마크를 여러 번 돌려서 뜨끈해진 핸드폰 위에 얼음 주머니를 올리고 잠깐 두었더니 약 1, 2분 만에 렌즈 내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걸 봐서는 내부에 맺힌 이슬이에요. 케이스를 끼우지 않았을 때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결로가 생긴 상태에서는 당연히 사진 품질에도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뿌옇게 나오죠. 그런데 사실 결로는 안쪽과 바깥쪽의 온도차로 인해서 공기 중 수증기가 차가운 쪽 벽면에 응결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면 유리면 안쪽과 바깥쪽 온도가 맞춰지면서 자연스럽게 결로가 없어지긴 하는데요. 급히 결로를 제거하고 싶다면 이렇게 천으로 감싼 손가락을 지그시 대주면 유리면이 따뜻해지면서 빠르게 결로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차량 에어컨 앞에 뒀을 때도 처음에는 결로가 생길 수 있지만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유리면 안쪽까지도 온도가 낮아지면서 결로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결로가 생기는 현상 그 자체, 결로로 인한 사진 품질 저하, 이런 문제는 굉장히 일시적인 문제인데요. 중요한 것은 고어텍스로 방수 실링이 되어 있는 이 렌즈 안쪽에 습기가 차 있는 거라면 제품에 악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가 우려되는 상황인 거죠. 140만 원이 넘는 제품을 사는데 어떤 건 유격에, 먼지에, 다른 제품들에 비해 심하게 일어나는 결로까지 있다면 어떻게 믿고 제품을 구매하겠어요. 삼성전자가 빨리 해당 이슈에 대한 설명을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대화면에 120Hz 화면 주사율 지원으로 배터리 광탈이 예상됐지만 의외로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정도 사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더라고요. 배터리보다는 충전에 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번 노트20 시리즈는 45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최대 25W의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데요. 노트10 때도 지원하던 45W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직접 사용을 해보니 25W 충전도 충분히 빠르긴 했습니다. 23%에서 20분가량 충전을 해주니까 금세 70%까지 충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날 충전하는 걸 깜빡하고 잠들었다고 하더라도 아침에 출근 준비하면서 15분, 20분 정도 잠깐 충전을 해주면 반나절은 거뜬히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번 노트 20 시리즈의 굉장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무선 덱스입니다. 덱스를 무선으로 빠르고 쉽게 연결할 수 있게 되면서 좀 더 활용성을 높였다라는 내용인데, 문제는 이 무선 덱스가 너무너무 제한적으로 호환이 된다는 겁니다.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무선 덱스에 대한 질문들을 남겨주셨는데요. 뭐 어디 노트북에서는 되나요? 어떤 모니터에서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남겨주셨는데요. 노트북, PC, 모니터 현재로서는 무선 덱스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스마트 TV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해당 스마트 기기가 무선 덱스를 지원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무선 덱스가 사실 잘 활용하면 너무너무 편리한 기능인데 지원하는 기기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실사용에 있어서 거버김도 전혀 없고 120Hz 화면 주사율 때문에 진짜 화면 넘기는 게 너무 부드러워서 약간 좀 짜릿하더라고요. 이번에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던 건 화면에 어떤 종류의 미디어를 표시하느냐에 따라서 화면 주사율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막 화면 보고 넘기고 할 때는 120Hz의 화면으로 볼 수가 있고, 프레임 수가 낮은 영화나 영상물 볼 때는 또 조금 낮춰서 배터리 효율을 높이고, 야외에서도 화면이 굉장히 선명하게 잘 보일 정도로 화면 밝기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분명히 뛰어난 기술력이 응집된 디바이스는 맞습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 왜 이렇게 아쉬운 점들이 많을까요? 이미 기술력이 너무 상향되어 있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자기들의 존재감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진보된 기술력을 계속 보여줘야만 하는데, 그러다 보니 실사용에서의 효용성을 따지기보다는 주로 전작에 비해 얼마나 진보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노트 20 울트라는 놀라운 기술력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걸 꼭 이렇게 만들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아요. 앞서가는 기술력을 과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삼성의 노트 시리즈에 바라는 것은 어디든지 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든 생산성 업무를 할 수 있고, 또 안정적으로 필기를 할 수 있고, 바쁜 하루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견뎌줄 충분한 배터리를 갖추고 있는, 비즈니스에 특화된 펜을 쓸 수 있는 풀스크린 스마트폰이라는 노트 시리즈만의 아이덴티티를 오래도록 유지해주는 것. 노트 시리즈가 기술력과 실용성이 균형 잡힌 모습으로 시장에서 롱런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